간혹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설교 준비 안 한다고, 나는 막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오늘 막 필 받는 대로 내가 얘기할 거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저 사람 게으른 사기꾼이다. 내가 누군가를 앉혀놓고 내 이야기를 하는데 준비하지 않고 그때 그 필과 분위기대로 말한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발표를 한다, 목적을 갖고, 그럴 때는요 반드시 원고를 철저하게 쓰셔야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원고를 쓰고 그걸 달달 외우면 현장에서 100%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배우가 아니잖아요. 우린 연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 상황은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 돌발 상황에 대처를 못해요. 내가 이걸 달달 외우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고를 철저하게 쓰시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여러 번 읽어서 내가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숙지는 하되, 그 다음부터는 원고 없이 말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고 없이 말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 단락마다 내가 키워드를 뽑아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에 맞는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지? 근데 그걸 내가 원고를 철저하게 쓰고 여러 번 읽어보면요 내가 몸에 익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바시에 출연했었는데, 세바시는 프롬프터가 있거든요. 프롬프터가 있지만 제가 이 원고를 철저하게 썼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연습했어요. 말로. 혼자 중얼중얼. 그리고 이제 딱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프롬프터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을 하고 딱 섰는데 프롬프터가 갑자기 꺼진 거예요. 근데 녹화니까 제가 끊어가도 되는데 난 그동안 연습했으니까 이런 돌발 상황에 나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연습한 대로 입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 반응처럼 그냥 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태프들이 프롬프터가 꺼졌는지 몰랐던 거예요. 중간에 알고 켜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연습법에 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다, 원고 꼭 쓰세요. 아무리 본인이 말을 잘해도 원고 꼭 쓰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부터 말로 연습하세요. 근데 말로 연습하려면 그냥 외워서 할 수 없으니까 각 단락마다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말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돌발 상황에 닥치거나 좀 질문지 없던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말실수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말할 때 저 사람 말 진짜 못하네 라고 생각했는가. 첫 번째는 대부분 경청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청만 잘하면요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너무 잘 알면 그걸 내가 막 몸으로 쉽게 흡수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과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내가 대꾸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판소리 할 때 고수 있죠. 고수들이 막 얼쑤 잘한다 이게 왜 있어요?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추임새를 넣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으면요 그 고수의 역할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경청하는 티를 내야 돼요. 예전에 엄마가 막 아빠 혼낼 때요.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막 이러잖아요. 아빠 분명히 듣고 있거든요.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사람 듣는 척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경청하는 티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경청하는 티가 뭐예요? 끄덕이는 거. 눈 마주치는 거. 끄덕이는 거. 아 그렇군요. 감탄사를 넣는 거.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아주 쉬운 경청하는 티.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고수 이야기했는데 추임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네 말에 동의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막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네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 네 말 들었어. 그리고 너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내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도 좋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도 좋고 아까 말한 감탄사 와 정말? 아니면 중간중간 그 얘기 너무 재밌다. 야 좀 더 해줘봐. 이런 식의 꼭 리액션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 진짜 경청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피드백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는 청취자들이 사연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사연을 보내는데 사실 비슷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아파요. 제가 오늘 중요한 시험을 봐요. 제가 요즘 우울해요.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저는 이 사람이 뭘 가졌느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그러면
걱정이시겠어요. 힘내세요. 별일 아닐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도 말할 수 있고 아나운서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각 사례별로 정리를 해라. 아픈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상실감에 빠졌을 때 내가 무슨 피드백을 할지 정리하고, 좋은 시나 드라마의 내가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나 스스로 성찰해서 해석한 나만의 깨달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 탁 튀어나와요. 친구가 우리 아빠가 너무 아파.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안 됐다. 이거 플러스 내가 그때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병투병을 지켜볼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더라.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책 읽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말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거고요. 두 번째는 자주 해봐야죠. 제가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막 화려하고 웃기고 재밌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수가 별로 없지만 저 사람 말 참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말이 되게 단단하다고 느껴질 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경청을 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쓰는 어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적확해요. 아주 적절하고 정확해요. 그래서 어휘 공부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어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형식, 문장의 형식은 5개예요. 그거 왜 없어요? 그럼 이 5개에서 어떻게 언어를 잘 구사하느냐 안 구사하느냐가 나눠지나요? 어휘예요, 결국은. 이 5개의 문장 구조에 내가 어떤 어휘들을 배치해서 내가 문장을 살을 붙여가느냐거든요. 이건 연습해야죠. 우리 영어 배울 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어때요? 단어들 필수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익용 단어 다르고 영어 회화용 다르잖아요. 단어 다른 것처럼 우리나라 모국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일상생활에 나눌 수 있는 단어와 내가 업무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쓰는 단어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적확한 어휘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정확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전문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생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휘 공부는 내가 상황에 맞게 필요한 단어들을 내가 먼저 노트에 나만의 어휘 노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시사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고 제작하기도 했으니까 종편이나 아니면 지상파 라디오나 시사 방송을 듣고 각 패널들이 쓰는 단어들 중에 이거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단어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제 노트에 써요.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고 이런 용도였네? 근데 쓰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할 때 꼭 사용해요. 그리고 책을 쓸 때도 어떻게 하냐면 아름다운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 되게 순우리말인데 아름다운데 굉장히 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도 노트에 정리를 하고요. 이 단어를 쓰려고 문장을 만들어요. 아까의 연습법은 내가 문장을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쓴 건데, 이번은 이 단어를 쓰기 위해 내가 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그 단어가 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들 많이 보고 읽고 물론 중요하지만요. 내가 어휘노트 단어장 정리하는 것처럼 나만의 어휘노트 만드시고요. 꼭 써보시는 거. 말로 글로. 그러면 어휘가 되게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내 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은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확신은 내 안에 좋은 게 흘러 넘치면 그게 말과 글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말과 글로 20년간 먹고 살면서 정말 깨달은 진리예요. 간혹 목소리 톤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보다 내 목소리 톤이 뭘까를 먼저 고민하세요. 근데 방송을 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디테일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돌고래 톤인가? 내가 동굴톤인가? 이것만 구분하셔도 돼요. 내가 하이인가? 내가 로우인가?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톤보다 중요한 건 발음, 딕션이라고 생각해요. 톤은 어떤 톤이든 저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톤이라면 그게 그 사람 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천적으로 키 작은 사람이 키 크게 늘릴 수 없고 키 큰 사람이 키 작게 늘릴 수 없어요. 줄일 수 없어요. 그것처럼 대신 내가 키가 작지만 조금 더 내 체형에 맞게 옷을 입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소리도 내가 어떤 톤인지 돌고래 톤인지 동굴 톤인지 이 정도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톤이 제일 좋은 톤이다. 이 정도로만 아시고, 내 목소리 톤이 근데 남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딕션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말하는 중간중간에 포즈라든지 제스처를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튜브 보면요, 내 목소리 톤에 맞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스킬. 뭐 여기를 만져서 흔들리지 않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내 목소리 톤이에요. 본인의 목소리 톤이 제일 좋다. 그걸 긍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게 가장 명확한 딕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 뭐 연필 잡고 말하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정말 글을 읽으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리 내서만 읽어도 본인이 알아요. 아, 이 발음 이거 자체를 내가 명확하게 읽었다 안 읽었다. 그리고 또 하나 녹음하시는 거죠. 내가 소리 내서 녹음하고 내가 다시 보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그것만큼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과, 자장면 그런 거 몇 개만 알면 돼요. 몇 개만 알아도 저 사람 되게 발음에 대해 공부한 사람 같은데 이래요. 근데 자장면 같은 것도 지금은 짜장면이 돼요. 왜냐면 언어라는 건 사회적이기 때문에 편하고 많이 되는 발음으로 가거든요. 그런 거 몇 개만 아시면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 영역에 주로 발표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 용어에 뭐 예를 들어 영어인데 한국어로 발음하는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공부 정도만 몇 개 하시면 충분히 발음 공부는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뭐 다 손석희나 이금희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도면 될 겁니다. 그리고 호흡. 우리 복식호흡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배에 내가 숨을 이렇게 하고 내뱉을 때 여러분 이걸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후 나갈 때 내 말 단어들이 이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민입니다. 이게 내 호흡에 글자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의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내 톤으로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안 드리냐, 이미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내 톤 찾는 법, 복식 호흡하는 법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내가 실천 가능한 사람의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식호흡을 저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한다. 저도 저만의 방법은 있죠. 근데 그 방법을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 제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해서 처음에 언론고시 공부하고 아나운서 할 때 압구정에 유명한 이비인후과도 찾아가 보고 했어요. 팁은 주죠. 근데 결국 그걸 제가 100가지를 가르쳐줘도 저한테 꽂히는 거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걸 그냥 꾸준히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저는 이렇게 계속 연습하거든요. 아, 더 길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이게 그때 압구정 이비인후과에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 그거 하나 기억나요. 근데 그걸 제가 목소리 풀 때 늘 어디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정보 많은 사회에서 너무 복잡해요. 그러시지 마시고 본인한테 딱 맞는 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말과 글을 잘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우리 방송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미경 씨나 김창옥 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하고 약간 연극적인 요소까지도 잘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따라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다 말로 먹고 살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김미경, 김창옥처럼 내가 연극적 요소까지 동원해서 사업 아이템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최소한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싶고 왜 하고 있고 타겟이 누군지는 명료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를 굉장히 많이 모니터했어요. 아나운서라서 당연히 말이 정갈하지만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의 속도 조절까지도 호흡까지도 다 계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금희 아나운서 많이 모니터했고요. 박명수 씨도 많이 모니터했어요. 박명수 씨가 한 농담이나 그런 멘트들이 이렇게 딱 구멍 하나, 풍선에 구멍 하나를 주면 바람이 쓱 빠지는 것처럼 긴장을 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가수 김창완 씨. 김창완 씨가 라디오 DJ를 오래 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상적인 말들을 저런 일상적인 톤으로 하는데 저렇게 전달력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김창완 씨도 많이 모니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말하기, 글쓰기 관련 책들과 컨텐츠가 흘러넘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하기와 글쓰기, 예술적인 경지까지 이르지 않아도 삶에 너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유튜브에도 너무 많고요. 제 책을 사봐 주시면 더 좋고요. 책을 통해서 나한테 딱 맞는, 우리 나한테 맞는 건 있고 없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말하기와 글쓰기에 나한테 딱 맞는 연습
연습법 혹은 모델, 내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을 딱 정해서 연습하시면 분명히 늡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말을 그냥 당연히 하는 거, 당연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말 대잔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나 스스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라는 건 나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말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공부하고자 하는 노력도 생기고 결과도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